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최근 전주 한옥마을이 러시아의 한 매체에 소개됐습니다. 이 매체에서는 전주 한옥마을을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한국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전주 한옥마을이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분명 기쁜 일이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주 한옥마을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천만 관광 시대, 그 빛과 그림자를 들여다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심층 취재와 심도 깊은 토론으로 전북의 오늘을 들여다보는 이슈 옥타곤 시작합니다. 오늘 1라운드 이슈 인사이드 주제는 천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한 한옥마을의 과제입니다. 오늘도 고정 패널로 이재규 우석대 교수, 신명교 노무사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예원예술대학교 문윤걸 교수와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최영기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옥들이 멋스럽게 자리 잡은 전주 한옥마을. 하지만 난데없이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바이킹이나 자동차 레이싱을 가상으로 즐기는 체험 놀이시설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한옥마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돈만 내면 빌릴 수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오시면 꼭 한옥마을 모시고 가는 필수 코스가 됐는데요. 다들 그 외부인들을 한번 왔다가 가시면 이런저런 소감 이야기 하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학생들. 그 친구한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가격도 싸고. 그런데 그 조금 깊이 있는 전통을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은. 같은 반응이실까요? 네. 젊은 친구들은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그렇죠. 한옥마을이죠. 먹방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시거나 또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 노스텔지아 이런 취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옛 것을 찾고 싶은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한옥마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빠르게 변화한다는 거는 좀 최근에 어떤 한옥마을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은 뭐 길거리 음식이라든지 뭐 가상현실, 뭐 체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하고 또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전주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옥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한옥이 우리의 전통 가옥인 한옥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진화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진화의 현장으로 저는 믿고 있거든요. 따라서 한옥이 과거의 한옥이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현대인들이 생활할 수 있고 또 생활하는데도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한옥으로 바뀌어가는 그 진화의 현장이기 때문에 사실 변화는 한옥마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본질적인 한옥이라는 것보다 부수적인 것들이 훨씬 더 그 양을 늘려나가기 때문에 이건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부수적이라는 건 어떤 예를 들면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상업시설들도 전혀 한옥마을과는 어울리지 않을 법한 것들이 많아지면 과연 그러면 한옥마을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경기 전에 보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근데 한옥은 어디 있냐는 말씀을 언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한옥인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한옥이라는 본질적인 것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옥의 고즈넉함,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느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지금 일반인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최 교수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관광지를 갔을 때 뭐 가이드가 역사부터 쭉 설명을 해주죠. 그거 새겨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면 그걸 안 보고 온 건가? 부분만 보고 즐기고 왔다 할지라도 거길 가본 거거든요. 가보면서 다른 느낌을. 그리고 그 마을에서 사계를 살고 일상을 살지 않는 이상 사실 어느 장소의 본질에 또는 어떤 진실된 측면에 접근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관광이라는 건 자기식으로 소화하는 거고 젊은 친구들은 가성비가 좋다고 그래요, 전주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돈에 비추어 볼 때 먹고 마시고 보는 것이 갖춰졌다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한옥마을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본다 하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답이 혹시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디나 가도 느낄 수 있는 것만 느끼게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적인 속성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광을 공급하는 행정이나 여러 주체들은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교수님 말씀은 이제는 어느 정도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제는 정체성을 고민해야 될 시점 아니냐라는 말씀이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정말 동감을 하는 게 그런 상업적인 측면은 옆에 남부시장 청년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럼요. 동부시장에서도 할 수 있고 동문사거리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옥마을은 좀 더 정체성을 강화해야 되고 나머지에서 오히려 상업화를 해야지. 저는 방금 우리 노무사님 말씀하신 거 100% 공감을 합니다. 한옥마을은 전주를 상징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관광객들이 모였다가 헤쳐지는 곳, 그러니까 허브의 역할, 거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흥남문 가기 전에 그 사거리에 보면 이미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전통문화 구역 안에 또 그런 것이 또 들어와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것만 다 같이 근데 프랜차이즈가 왜 안 되죠? 한옥마을 안에 프랜차이즈 커피숍 있으면 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서는 그럼 이제 녹차만 마셔야 하나요? 그러니까 왜안 팔아요. 될까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 건가요? 한옥마을은 유원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들어오면 유원지가 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한옥마을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한옥마을이 어떤 공간이냐 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요. 관광적 관점에서 보면 관광적으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한옥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면 이렇게 이런 논의를 주로 하게 돼 있죠.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화만 갖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럼 관광객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둘을 동시에 만족하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문화는 거주민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관광은 방문객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거주민의 이익과 방문객의 이익이 일치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일치하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옥마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한옥마을이 성장해 왔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그러면 앞으로 한옥마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봐야 되는데 한옥마을에 정체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초기에 전주 한옥마을이 만들어질 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주 한옥마을은 오래된 고택이 없어요. 한국의 원형적인 한옥을 보일 수 있는 한옥이 없어요. 5채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세웠냐면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은 안동 하회마을이라든지 다른 민속촌이라든지 이런 곳과는 다르다. 그러면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뭘로 가져갈 거냐? 그래서 정리된 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전통적인 가옥이 어떻게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선하고 저렇게 수선하면서 현대인들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바꿔가는가 이런 곳은 없거든요, 전국에.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곳으로 한옥마을을 설정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한옥마을 안에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대부분의 정책이 문화정책들이 세워졌죠. 그랬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빵 터져버린 거예요, 관광객으로. 그래서 그 전주시의 정책이 문화 중심의 정책에서 관광 중심의 정책으로 2007년에 싹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1,000만, 1,500만 가까이 이제 오는 이제 이런 관광지가 됐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검토해 볼 건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계속 관광 드라이브로 갈 거냐? 아니면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다시 문화 중심의 정책으로 거주민 중심, 지역 중심으로 정책을 다시 변경할 거냐 이런 것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해볼 시점에 왔다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제 인생에 최고로 이쁜 한옥이 한옥마을 안에 있는 학인당이거든요. 네. 저는 오페라 호주 오페라 하우스보다 더 멋있는다고 그 한 소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대한제국 말기의 한옥 특성을 살려서 그거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유원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요. 지금 제 말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 있는 저 한옥마을, 그러니까 상업시설로 가득 차 있는 저 한옥마을이 잘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건 잘못돼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 저게 잘못돼 있다고 해서 이런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이 아예 그런 걸 전부 입점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옥마을이 한옥이 진화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에 사람이 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다 떠나셨죠. 전부 이제 상업시설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게 잘 됐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거기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팔고 나가는 게 이제 이익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거주민들이 생활하기 어려워요. 예컨대 내가 그 안에 한옥마을이니까 영어학원이 있으면 안 된대요. 내 아이를 영어학원을 어디로 보냅니까, 그러면? 무슨 빵집이 들어오면 안 된대요. 전통 공간이니까.
사실은 주민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시설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원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이유가 네.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없다, 부족하다 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거기가 지나치게 상업시설이 많이 입점해서 관광객이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건 물론 그렇기도 아닙니까? 하죠. 근데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도 주민들이 뭔가 하기 좋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없게 이미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거기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미 이제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현재 상업시설들은 저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에 비해서 지금 매출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장의 논리에서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될 거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 공간을 뭘로 채울 거냐 하는 부분에서 주민 편의적인 시설들이 그 한옥마을에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인 거예요. 지금 한옥마을이라는 것이 그 영역이 바운더리가 크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러면 도로, 8m 도로만 건너가도 짜장면집이 있고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있는데 지금 그 한옥지구에 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 조금은 납득이 안 돼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는 슈퍼든 뭐든 내 주변에 가까이 있어야 편한 거 아니에요? 슈퍼는 있죠. 어쨌든 슈퍼는 뭐 있는데 짜장면집도 가까이 있는 게 편한 24시간 짜장면집은 요즘은 다 배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옥마을에 그냥 저는 한옥마을에 내가 거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민 친화적이고 주민 편의 공간들은 한옥마을에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뭔가 한옥마을에 안에 있는 짜장면집이라면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짜장면집하고는 뭔가 다르게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조언하고 이런 건 필요하지만 넌 짜장면집이니까 한옥마을에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는 건 곤란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규제 방식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못하게 막는 네거티브 규제보다는 조금 더 한옥마을 정체성에 맞는 것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포지티브 규제로 가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상업시설을 전혀 규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허용을 하게 되면 임대료가 굉장히 높고 해서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역사적, 문화적 콘텐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내세우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상업시설 외에 좀 추가적으로 어떤 콘텐츠들을 더 우리가 개발하고 촉진시켜야 할지 이런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한옥마을 거의 대부분의 공간을 상업시설로 채워놨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한옥마을에서 적절히 우리가 즐길 만한 컨텐츠가 없지 않느냐 또는 여러 가지 뭐 어떤 한옥마을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풍치라든지 이런 걸 즐기시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 많이 하십니다. 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대비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저만의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면 사실은 한옥마을에 전주시는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전주시에 많은 막대한 예산들이 투자됐고 이런 성과를 냈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끝까지 책임지고 고민해라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전주시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시가 관이 주도해서 컨텐츠를 어떤 걸 하라고 요구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이런 컨텐츠가 보강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한옥마을에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가장 크게 고민해야 하셔야 될 분들은 한옥마을에 현재 높은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셔서 수익이 안 난다고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 사실은 그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옥마을에서 가장 크게 사실은 한옥마을의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가장 크게 효과를 보시면서 그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신다는 건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전주 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많은 분들이 역시 고민하고 전문가들도 고민하시지만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셔야 할 분들은 한옥마을에서 한옥마을의 수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직접 이익을 보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이랄 것도 함께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 불평을 들어보면 이런저런 말씀하신 좋은 콘텐츠를 다른 것들을 시도하고 싶어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사실 그 비싼 임대료를 내고서도 남을 만한 업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도 내몰리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한옥마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익을 내는 분들이 과연 누구냐. 근데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요. 뭐가 복잡하냐면 영업을 하시는 분과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달라요. 그래서 한옥마을을 이제 더 이상 전주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걸고 나가지 못했을 때 지역 주민이 걸고 나가야 된다라는 원칙은 맞는데 그러면 임대를 해주는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누가 그러면 주체가 돼야 되느냐 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왕 거기 계신 분들, 세입자 분들도 일단 살아야는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내야 임대료도 내고 할 텐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서울 무슨 이대역이나 이런 데에 2배 정도 임대료 지금 내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약간 조금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 차원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부채문화관이라든가 네. 뭐 완판본 네. 문화관, 평일에도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은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관광객들이나 전주 시민들이 편한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먹고 공연도 보고 할 수 있는 걸로 탈바꿈할 수 있는 컨텐츠는 저희가 노력하면 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은 그 한옥마을은 아까 우리 이재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차도 많이 밀리죠. 뭐 복잡하죠. 이미 이제 그런 인상이 짙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전주시는 꼭 굳이 한옥마을 안 가도 내 거주지 주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 제공해주는 시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한옥마을에 사실 지역 주민들이 가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장기적으로 한옥마을이 성공하려면 사실은 외부 방문객들의 소비에 의존하는 공간이 돼서는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한옥마을에 가서 소비하고 한옥마을에 가서 한옥마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줘야 해요. 말하자면 지역 주민 친화 공간으로 바꿔야 하죠.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이제 제 느낌으로는 지속적으로 한옥마을이 계속해서 이제 어떤 임대료의 문제라든지 시장에 지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그 개선될 걸로 보이고요. 우리 최영기 교수님이 걱정하신 문제처럼 한옥마을이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건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뭔가 액션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임대료를 높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미 아주 고가의 그 건물을 샀기 때문에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은행의 이자도 못 갚은 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뭔가 이 전주시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좀 빨리 온다면 한옥마을이 빠르게 좀 달라질 가능성이 근데 전주시 정책에 그분들이 잘 따라오던가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왜 왜냐하면, 그러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옥마을 부근에만 네. 한복 대여점만 100개라고 하던데. 근데 시장 조정을 받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몇 년간 계속 그 상태인데 지금 전혀 조정이 없는 거예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감소할 거라고 보시는 것 막으면 같은데. 방법이 없어요. 전주시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정책적 대안을 만든 입장에서 보면 그 공간에서 보고 함께 하는 것이 적다는 것은 참 공감을 해요. 먹고 마시고 이런 건 좀 있어요. 경쟁력이 확실히 전주가. 꼭 한옥마을 아니더라도 약간 외곽으로만 빠져도 가성비가 정말 높은 컨텐츠들 먹을 것들이 있는데 보고 하는 것은 좀 약하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외국의 유명한 식당들 가면 식당 안에서도 그런 간단하게 즐길 만한 공연들이 결합돼서 이루어지고 또 시설도 그렇게 보수해 가는데 우리는 그런 점이 잘 안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파도가 한번 왔다가 휩쓸려가는 과정에서 걱정해야 될 다른 부분이 또 원주민들이 겪을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조사한 거로는 2008년 기준 1,600여 가구가 사셨다고 해요. 예. 근데 현재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로는 613세대밖에 안 산다고 그래요. 그 10년 동안 그 거의 반토막이 난 셈들이 1,000여 가구가 이제 이주를 하신 거고. 근데 최근에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경우를 보니까 뭐 주중과 토요일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입장을 하도록 하는 어떤 관광 허용 제한 시간도 뒀고 일요일은 뭐 골목이 쉬는 날 같은 것도 뒀고 전국 여러 곳의 그 벽화마을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등살을 못 이겨서 그걸 지워버린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잉 관광을 막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데 제가 이번에 여름 휴가 때 동유럽 갔다 와 보니까 아예 어떤 마을은 정말 멋진 경관을 갖고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물을 찼을 때 배 띄운다고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 이 주민들은 하루에 몇백 명 딱 한정해서 그 이상은 들어오지 말라. 우리 삶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런 현상이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일이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전주는 많은 관광객들을 전주로 유치하면서 지역의 경제에 뭔가 숨통도 좀 틔워보고 뭔가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모든 정책적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주거나 선호해주면 이건 좀 더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는 양보다는 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옥마을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비롯한 상업시설들 모두가 질적 서비스, 그러니까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러한 정책적 목표를 전주시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그 한옥마을이 발전을 해왔습니다만 한옥마을 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책 과제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였어요. 한옥마을 얘기하면 정말 전주 시민이나 도민들은 밤새서 해도 모자랄 겁니다. 저희가 오늘 열띤 토론을 했는데 한옥마을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의 제약도 겪어야 했고 또 행정관청에서도 사실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좀 뚝심 있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의논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오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